천만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 씨의 모발에서 검출된 4종의 마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추가로 검출된 코카인은 이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백색 가루로 뇌 호르몬인 도파민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강력한 환각 때문에 중독성이 강하고 피부가 썩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울장애와 사망 위험도 높습니다. 코카인과 달리 함께 검출된 케타민은 진정제 혹은 마취제로 사용하는 이완 물질입니다. 군용 마취제로 베트남전에서 미군들에게 처음 사용됐고 이후로는 대표적인 동물용 마취제로 활용됐는데요. 의료 목적으로 쓰였던 것이 미국의 클럽 등지에서 마약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량만 복용해도 사고력과 행동력이 떨어지고 아예 환각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빈번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미다졸람, 케타민과 함께 3대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은 유아인 씨를 비롯해 이미 많은 유명인들이 오남용으로 연루된 바 있죠. Let me down. 안녕하세요. 아카로시아 TV 나레이터 소영입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점점 악화일로를 겪고 있어서 너무나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대놓고 친일 행적을 일삼는 병신 대통령이 국정과 민생, 경제를 놓아버리고 그걸 비호하느라 양심과 책무까지 저버린 여당, 민생과 대표 챙기기도 급급한 야당, 수출은 1년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고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부동산은 버블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마약 문제가 마구 터지고 있고 오늘은 그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 복용 문제로 온 뉴스를 도배를 하고 인터넷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한때 개념 있는 배우이며 정신 나간 페미년들과도 싸우고 차세대 영화계를 이끌고 갈 아주 전도유망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몇 년에 걸쳐 필로폰 포르포필, 대마 등 아주 마약에 쩔어서 살았다는 게 최근 밝혀졌습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가 마약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쫑쳐버리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최근 우리 생활 곳곳에서 너무나 가깝게 와버린 마약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많은 뉴스나 인터넷, 영화에서도 마약의 심각성과 문제를 많이 보여주었지만 다만 일반인들은 그동안 범죄자의 이야기나 소설, 영화로만 치부하고 사회적 큰 이슈로 쳐주지는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위정자들의 문제가 터지거나 뇌물, 성상납 각종 비리가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연예인 문제를 터뜨리고 이슈몰이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학습이 되어 연예인 사건만 터지면 또 어떤 놈 뒷돈 받은 거, 성상납 받은 거 덮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시청자 여러분, 이제 각종 마약, 이를테면 대마초, 프로포필, 필로폰 등의 문제는 단순히 일부 범죄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 사이에도 서서히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이런 마약류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수입을 할 곳이 마땅치 않고 몇몇 한정적인 루트만 있을 때는 경찰이나 마약 수사국이 잡기도 쉬웠으나 수많은 불법, 합법 체류의 외국 근로자가 거의 250만이 넘은 이 시점에는 온갖 마약, 향정신제, 필로폰, 펜타닐 등등 이름도 생소한 여러 마약들이 암암리에 전국에 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전체 범죄가 약 124만 7천여 건인데 이 중 마약 범죄는 약 1,173여 건이고 그 중에서도 일반인 마약 범죄가 4천여 건이 넘어갑니다. 2000년도 전에는 마약 범죄라면 유명인, 연예인, 조폭, 정치인 등 보통 일반인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특정 층에서 범죄를 일으키고는 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일반인이 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가격도 매우 비싸고 보통 범죄에 비해 매우 단속이 강력하기에 그러했습니다. 헌데 세월이 지날수록 마약으로 쓰이는 약품이 점점 늘어나고 가격도 저렴해지며 유통 경로가 온라인으로 확대되어 점점 일반인도 구입하기 좋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약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는데 보통 히로뽕이라고 하는 필로폰,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엑스터시, 케타민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필로폰은 일본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마약으로 전시에 일본 군인들에게 배부된 약으로 전투 시의 공포감이나 죽음에 대한 망각, 환각에 의한 잔인함 등을 키워주기 위해 마약쟁이로 만든 주범입니다. 아편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필로폰과 쌍벽을 이룰 만큼 널리 알려진 마약으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졌고 중국의 청나라가 이 아편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헤로인 또한 다소 비싼 필로폰과 아편을 대체하기 위해 나온 마약으로서 제조 단가가 매우 저렴하고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들어가 그 중독성은 매우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마초는 마약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낮은 마약으로 속하는데 담배보다는 좀 강하고 필로폰이나 헤로인보다는 좀 약한 그래서 몇몇 국가에서는 용인을 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은 가장 최근에 나온 마약으로서 젊은 층 위주로 퍼지고 아주 짧은 순간 환각과 환청을 보여주고 그 중독성이 매우 위험할 정도라고 합니다. 프로포필은 처음에 나올 때는 치료의 목적이나 불면증의 치료를 위해 의사들의 처방으로 복용되고는 했는데 이 또한 중독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져 이제는 마약 복용 뉴스의 단골 소재가 되고는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약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약은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를 마비시키며 각종 범죄를 양산하고 각종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마약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독성입니다. 호기심이나 경험 삼아 한번 해보는 마약 복용이 바로 심각한 중독성을 일으키며 이 중독이 모든 범죄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들의 시작은 아주 작은 양을 복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판매자들도 맨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공짜로 주기도 합니다. 곧 그 사람이 중독이 되어 다음 마약을 찾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러면 점점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중독자들은 그 마약값을 구하기 위해 점점 범죄를 일으키고 각종 강력 범죄, 일테면 살인이나 납치, 강도절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더군다나 거의 항상 마약에 취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다음 마약을 구하기 위해 인생을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맙니다. 한번 뽕쟁이, 영원한 뽕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약의 중독성은 매우 심각하여 담배나 술 여타 중독물과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마약 범죄는 매우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마약 범죄는 강력 범죄, 즉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에 준하는 단속을 합니다. 마약은 단순히 한 개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뒤흔들고 경제를 마비시키며 조폭이나 범죄자들을 활개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미국이나 중남미를 보십시오. 미국은 경찰 체계나 사회 안전망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국인이 거의 매일같이 마약 범죄를 일으키고 멕시코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같은 중남미 국가 몇몇은 아예 각종 마약 카르텔이나 조직에게 국가가 잠식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2000년대 전에는 아주 강력한 단속과 검거로 마약 청정국이라는 칭송을 들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중국이나 동남아인들 범죄자들이 거의 아무런 제재 없이 관광인이 취업인이 마구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마약 밀수가 폭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경찰과 검찰이 마약이나 강력범 단속에는 거의 손을 놓아버리고 민생과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마약 문제는 일반인 깊숙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최초 구입은 온라인이나 일반인끼리도 단돈 몇천 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종류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마약은 호기심이나 경험 삼아라도 단 한 번도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관심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약 복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사회를 무너뜨리며 국가를 뒤흔드는 범죄 중에 최고의 범죄가 마약 범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 한 번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 전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대급의 친일 대통령이 꿋꿋한 신념을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파를 자임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고 민생을 거의 손 놓고 경제는 위태위태 마구 흔들리고 있으며 물가는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은 언제 버블이 터져도 모를 지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리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이 되었더라도 언젠가는 새벽이 오고 태양이 뜨며 또다시 찬란한 내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인내와 인내를 발휘하여 어두운 밤이 어서 빨리 가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소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